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 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꽂힙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 난 듯 지상의 모든 것을 삼킬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산자락 끝,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대문은 경첩이 떨어진 채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마치 원혼의 울음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소음을 뱉어냅니다. 문틀 사이로 스며드는 스산한 산바람은 집 안의 잡초들을 거칠게 흔들어 놓고 깨진 기와 조각들은 빗물에 씻겨 번들거리며 흡사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오직 죽음과 정막만이 고여있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이 음산한 흉가의 처마 밑으로 한 사내가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갓은 비에 젖어 축 처졌고 도포 자락은 진을 범벅이 된 선비 명수였습니다. 그는 빗물을 털어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천한 것들이나 양심을 찾으며 벌벌 떠는 법이지. 나같이 큰 뜻을 품은 선비는 하늘이 돕게 되어 있다. 그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만져봅니다. 그것은 가난에 허덕이는 아내의 마지막 비녀를 강제로 뺏어 만든 돈이었습니다. 양심이 밥 먹여주나 이번 과거에서 권력가에게 이 돈만 잘 쓰면 내 팔자는 단번에 고쳐질 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만이 정상에 서는 법이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산속으로 흩어집니다. 명수는 본래 총명했으나 일찍이 입신양명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고향 집에서 아내는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지만 명수는 책장을 넘기는 대신 한양의 권력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팔아 여비를 마련하면서도 미안함 따위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면 다 내 덕이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에게 이번 과거 시험은 학문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뇌물과 아첨으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는 투기장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현의 가르침 대신 탐욕의 독버섯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갈수록 굵어지고 산속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명수는 산길을 헤매다 발을 헛디뎌 굴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명 불빛 하나 없을 것 같은 깊은 산골짝 저 멀리서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홀린 듯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아까 보았던 그 낡은 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멀리서 보았을 때는 다 쓰러져 가던 집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 주변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 걸린 청사초록만이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명수를 환영하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대문 앞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 험한 산속에 왜 이런 기와 집이 홀로 있는 것인가? 혹 여우가 홀리는 집은 아닐까?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뼈저리게 파고드는 한기와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귀신이 무섭다 한들 산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보다야 낫겠지. 게다가 나같이 운이 강한 자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공허한 마당을 울렸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명수의 코끝을 찌른 것은 썩은 비린내가 아닌 향긋한 백합꽃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불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며 눈매는 보는 이에 넋을 앗아갈 정도로 요염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비님이신가 보군요. 이 굳은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명수는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팔려 의심도 잊은 채 안채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해 홀로 남겨진 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명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비님처럼 당당하신 분을 뵈니 제 기구한 운명이 한스러워집니다. 오늘 밤 제 외로움을 달래주신다면 제 조상대대로 내려온 보물들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명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유혹적인 말솜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내의 얼굴은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막대한 재물, 그가 꿈꾸던 권력의 길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가야금을 타기 시작하자 방 안은 환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술잔은 비워지기가 무섭게 다시 채워졌고 상위에 놓인 고기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러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명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안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장식장에는 황금 비녀와 진주 보석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화려한 비단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것이 된단 말이지. 과거 따위 급제하지 않아도 이미 천하를 얻었구나. 명수는 여인과 어울려 춤을 추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흉가의 음산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에게는 이곳이 지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수는 여인의 화장대 밑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석이 들어있을까 싶어 얼른 상자를 열어 젖힌 명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아내에게서 빼앗아 팔려 했던 그 비녀와 똑같이 생긴 낡은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과거 시험 답안지들이 깔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답안지 위에는 붉은 피로 탐욕탄 유이라는 두 글자가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며 명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향기가 순식간에 시체 썩는 악취로 변했습니다. 명수가 먹던 산의 진미는 알고 보니 흙과 썩은 나무뿌리 그리고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거울을 본 명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간 해골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도망치려 문을 박차고 나갔으나 아까까지 화려했던 마당은 다시 가시덤불이 무성한 흉가로 변해 있었고 대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순식간에 길게 늘어나며 명수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내 이놈,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가려 한 자여. 내가 버린 양심들이
이곳에 쌓여 거대한 무덤을 이루었느니라. 이제 너의 그 탐욕스러운 심장을 내놓아라. 명수는 숨이 막혀 버둥거렸지만 여인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명수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방에서 떨며 자신의 합격을 빌던 아내의 뒷모습, 자식 같은 비녀를 뺏길 때 소리 없이 울던 아내의 눈망울,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출세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버렸구나. 명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삶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이 가련한 영혼을 용서하소서.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명수의 눈물 한 방울이 여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서슬퍼런 기세가 멈칫하더니 그녀의 표정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수는 온 힘을 다해 품속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아내가 떠나는 길에 마음을 바로잡으라며 쥐어주었던 작은 정조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여인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습니다. 명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인을 밀쳐내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더 이상 보물을 찾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발을 헛디뎌 구른 명수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차가운 바위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다 부서진 흉가의 잔해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화려함은 모두 환상이었고 여인은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산신령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명수는 품 안의 돈 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대신 마른 낙엽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허망하게 웃으며 그 낙엽들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아내의 편지가 든 책 보따리만을 소중히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 과거 시험장. 수많은 유생이 뇌물을 써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 소란을 피우지만 명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차분히 앉아 붓을 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다스림에 대해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써 내려갑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명수의 머리 위로 오프닝의 폭우를 씻어낸 듯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는 이제 높은 관직이 아니라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또다시 만나 뵈옵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